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도 암이 걸리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은 김 박사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암의 유발 원인인 거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술과 담배보다 더 중요한 암 유병률을 높인 질환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과 같은 10여 가지의 암이 더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대장암과의 연관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알고 있으신 경우들이 많은데, 대사증후군은 지금 말씀드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만성적인 대사에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일정 이상의 허리둘레, 남자의 경우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고중성 지방혈증, 그리고 세 번째는 저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증, 그 다음 네 번째는 고혈압, 그리고 5번째는 고혈당입니다.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 환자가 전체 성인의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 5가지 중에서 암이랑 가장 연관이 높은 2가지는요. 첫 번째는 비만 중에 내장 지방의 비중이 높은 경우, 즉 복부 비만, 배 둘레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혈당 상태, 당뇨인 경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살이 찐다고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병이 생긴다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할까요? 살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살을 빼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되죠. 맞아요. 하지만 운동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덜 먹는 겁니다. 덜 먹어야 살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젊은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식스팩 만들려고 그러면 운동만 합니까? 식단을 합니까?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살이 빠지려면 결국은 식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덜 먹어야 좋을까요? 우리 아까 피디님이 얘기했던 단 것입니다. 이 당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당분 중에 최악은 뭐냐면 액상과당입니다. 여러분, 물에 당분이 녹아있는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료수 끊으셔야 되고요. 주스를 끊어야 됩니다. 선생님, 오렌지 주스는, 당근 주스는 몸에 좋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당분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렌지도 좋고 당근도 좋고 사과도 좋아요. 하지만 사과 주스, 당근 주스, 오렌지 주스 다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고요. 식사는 하루에 3끼만 하는 겁니다. 하루에 3끼만 드시면 됩니다. 과자 먹어서 4끼 드시는 게 되는 거니까 꼭 3끼만 드셔주십시오. 요새 대부분의 음식들이 당분이 과도하기 때문에 항상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동은 살 빼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암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등의 장점은 당연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살 빼는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강을 찾는 목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선 대체 당뇨와 비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었을까요? 한의학에서는요, 비만을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습담 그리고 어혈이라는 개념을 써서 비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당뇨로 합병증들이 있는 경우, 우리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혹은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이상합니다 하는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국소 비만들, 저희 팔만 살이 쪘습니다, 배만 살이 쪘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침 치료를 그 해당 부위에 시술을 해서 이제 늘어진 것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요. 해당 부위의 지방들을 우선적으로 분해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치료는 한의원과 함께 하셔도 괜찮고요. 이 당뇨가 생길 때 신기능 저하라든가 아니면 지방간들 생기지 않습니까? 살찌면 지방간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가기 쉽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의원에서 처방하는 생강건비탕 같은 약들 처방해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노니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당을 조절해주는 약재인데,
얘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가 경계하는 것은 한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가지고 논의를 얼마큼 드세요 그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냥 당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약재가 좋다라고 드시다가 저혈당 쇼크가 온다거나 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사태들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뭔가 좋다는 약재를 드시지 마시고 꼭 한의사와 상담하고 진단 그리고 처방받아가지고 복용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오늘은 암을 유발하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얼마든지 초반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한 가지나 두 가지가 해당이 돼 있으신 분들은 꼭 치료를 시작해 보십시오. 정자는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